지금 어떻게 보면 상생구조로 갔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상생구조로 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오늘도 촬영 시간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직업을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아닙니다. 무당입니다. 사실 워낙 네. 전문가들도 보지 못하는 이 네. 해안을 가지고 전망을 보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본업 모먼트를 한번 보여줄까 합니다. 네. 사실 선생님이 몇 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엔비디아의 CEO죠. 네. 젠슨 황 씨인데 네. 제가 사주를 드렸을 때 네. 젠슨 황 씨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네.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1963년생이고요. 토끼띠네요. 2월 17일 남자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지금 사업을 굉장히 크게 펼치고 막노릇을 하려고 하다가 정글의 왕은 본인이 아니라는 거를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생구조로 갔을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는 상생구조로 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분이 점을 많이 보러 다닐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월달이 생일이라면, 그죠? 음력으로 1월이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급발적인 생각, 그리고 급발적인 아이디어를 갖다 잘 활용하는 분이기도 해요.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묘수에 굉장히 뛰어난 능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아마 앞니빨이 굉장히 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토끼띠는 맞네요. 네, 확실하게, 관상상. 그래서, 약간 쫄보 같은 기질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아갈 길에 있어서 약간 방해물이 있다면은 약간의 주변의 도움을 청하거나 주변에 굽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회를 잡는 거에 있어서 서슴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제가 CEO인 젠슨 황 사주를 가져온 이유는 네. 1차 한국 방문이 있었죠. 네. 이제 현대차 회장님과 삼성 이재용 회장님과 치킨을 그렇죠. 먹고 그렇죠. 대한민국 주가가 굉장히 덤핑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은 예측을 하셨죠. 그죠. 사실 이번에 2차 한국 방문을 놔두고 있고요. 네. 이번에는 LG와 그리고 네이버 각각의 회장을 만난다고 하는데 우선 방문하는 이유, 속마음은 뭘까요? 사후 약방문이죠. 자기가 뭔가를 던져주고 자본을 집약을 했는데 얻은 건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이익을 취한 건 별로 없고 남을 도와주는 형국으로 갔을 겁니다. 근데 자기가 실질적 이득을 다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의 자기랑 비슷한 기업이나 자기랑 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랑 조인을 해서 어느 정도 뺏어올 걸 취하겠죠. 그래서 안전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엔 이득을 취하러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득 취하러 온 거죠. 3차 방문 할 때는 꼬랑지를 내리겠지만 2차 방문 때는 약간 건방지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친근한 모습에서 이번엔 진짜 본인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만만한 기업이 아니냐. LG는 만만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낚이지 않길 바라요. 사실 한국에 방문을 하면서 네. 한국 제조, 한국의 로봇, 그리고 클라우드 기업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클라우드 기업은 본인이 어느 정도 정보를 빼감으로써 본인이 흡수할 가능성이 높고요. 나머지는 자기가 건질 수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전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이버가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은. 네이버에 대한 투자는 좀 확실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용을 당하거나 버림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지난해 10월에 방문이 있었고요. 네. 흔히 말해서 코스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한 학습 효과인지 네이버 사실 이번에 만나기로 했던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오르기만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만 정도 찍겠죠. 아무래도. 방문하고 갔다 가면. 그래서 만 정도는 찍겠지만 실질적인 이득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재방문을 할 때는 조금 더 공을 들이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6년 자체가 많이 베풀어야 한다고 하시잖아요. 네. 대만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네. 한국에 와서는 사실 앞으로 어떻게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아시아권에 자주 오는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선생님? 한국이 탐나서겠죠. 기반 시설을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집약도가 굉장히 작은 구역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 거고요. 자주 올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요번에는 약간의 본인이 손해보는 구조로 온 것 같지만 이득 보는 구조로 갈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는 던지는 떡밥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야겠죠. 그래서 10,000포인트까지 찍긴 하겠지만 젠슨항이 요번에 이득 보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사실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젠슨항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 반도체 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욕심을 내잖아요. 그죠요. 한국 기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기가 안 넘어지기 위해 돌다리를 만드는 겁니다.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AI나 모든 로봇은 그 전기세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세를 감당할 수 있는 매출을 낼 수 없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젠슨항 이번 한국 방문에 있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해안을 가지고 전문가 시선에서 한번 봐드렸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점 있다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그럼 오늘도 세명검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